또 이제 개헌 문건에 대해서 한번 네. 오늘 임태훈 소장님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 뭐 많이 보셨죠? 라이브 보셨죠? 개헌 문건. 기자회견을 하셨죠. 네. 급변 사태. 희망 문건. 오늘 참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네네네. 말씀해 뭐 주세요. 크게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얘기하는 그 문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먼저 이제 군수사단이 개헌 네. 문건을 덮었다는 거. 그 개헌 문건을 더 이상 군수사단, 우리 그 군수사단을 따로 만들었었잖아요. 네. 그 군수사단을 만들어서 개헌 문건 당시에 그 추미애 대표님이 얘기했고 탄핵 국면 접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현 정부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개헌 문건을 다시 조사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났었고 네. 그때 이제 군수사단에 이제 꾸려가지고 이제 개헌 문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사단이 개헌 문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보자들이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반발하다가 잘리기도 하고 뭐 이제 쫓겨나기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것과 그러면 왜 덮었냐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그 안에 개헌 문건 안에는 그 이전에 희망 계획 문건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언제 작성됐을 것 같은 그 문건은 이미 우리 촛불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전부터 됐다는 얘기가 있다고 박근혜 합니다. 탄핵 전부터 기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희망 문건이 기무사 문건으로 변해서 이렇게 네. 갔다라는 얘기죠. 그 탄핵 전부터라는 그 정확한 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 10월경입니다. 10월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순실 맞아요. 당시 최순실과 최순실 그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졌을 초창기의 당시 태블릿 상황입니다. PC가 막 불거지고 네,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촛불은 들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촛불 드는 사람들이 인원이 좀 적을 때 그러니까 그때 항상 10월 말쯤에는 최순실을 우리나라로 이제 데려온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왔었죠. 네, 그때 그러니까 그 문건에 대해서 그때 분위기 박근혜는 아시겠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약간 흔들릴 거라 생각하고 미리 예상해서 계획 문건을 짰는데 그 희망 계획 문건이 더 무서운 거는 계엄령과 다르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 그러니까 전에 그게 더 무서워요. 이명박 시절 때 우리가 또 그 촛불을 들었었잖아요. 그거를 봤던 박근혜가 그 문건을 참고해서 이렇게 썼는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지금 뭐 디테일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국회 뭐 무력화 계획이랑 뭐 합참 의장이 아니고 그 계엄 사령관은 육구 참모총장 해야 된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이제 계엄 문건의 연결고리라고 이제 그 이제 군인권센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디테일하게 그 문건이 작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정말 이번에 임태훈 소장님이 그걸 얘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 그러니까 그런데 삼천 교육대를 보내야 된다는지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을 보내고 싶네요. 근데 이제 그 군수사단을 방해했던 그걸 묻고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전익수? 전익수 맞지? 전 실장. 네, 맞네. 전 실장. 공군. 그 사람을 이제 실장. MBC에서 취재를 했는데 뉴스에 오늘 보니까 네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덮고. 그럼 누가 했나요? 근데 이미 제보자가 나온 상황이라 그렇죠. 이걸 빨리 수사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또 덮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은폐라는 단어들이 항상 따라다니네요. 그 사람들에게는 뭘 그렇게 숨길 게 많은지 참. 또 이제 저 방송을 제가 라이브를 들었거든요. 들었을 때 뭐라 했냐면 그 얘기를 했어. 그 청와대에서 그 당시 2016년 10월 당시에 국군의 날도 겪었는데 그때 청와대 박근혜가 자꾸 북한이 급변 사태가 뭔지 알았다는 얘기를 계속했대. 일으키려고. 북한이 급변 사태가 멀지 않았다시 그 당시가 김정인 체제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초창기에. 그 김정남. 김정남 그때 있었고 살아 있었고
그리고 김유정 그 세 자매가 그쵸. 있는 그 상황에 급변 사태가 머지않았고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다. 북한이 그러면 붕괴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곧 대규모의 북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나는 얘기를 했어 실제로. 위압감을 주려고. 위압감도 주고 북한에 10만 탈북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 당시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박근혜도 직접 그런 얘기를 했고, 제가 이게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희망 계획이 작성된 시기가 2016년 10월 그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고 급변하고 있다. 그거를 찾아보려고 제가 구글에다가 신문 기사를 검색해봤어요.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신문 기사를 검색해봤는데 네. 그 당시에는 KBS 솔직히 완전 방송국 완전히 그거잖아요. 완전 박근혜 추종하는 방송이잖아. KBS 방송 그 뉴스에 뭐라 떴냐면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클로즈 북한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김정은 또 김정은 삼남매 김정은 어, 김유정 이 삼남매 김정철이구나. 김정은, 김정철, 김여정 삼남매에 대해서 요즘 폭식과 정신불안, 권력 남용이 막 일으켜지고 있다. 그런 기사를 북한의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KBS에서 그런 기사를 썼었죠. 그 예전에 저 그 뭐지 여행을 갔었거든요. 코타키나발루 갔었을 때 쿠알라룸푸르에서 그 김정남이 피살되었나요? 그때 그 딱 일주일 지나고 갔던 것 같은데 삼홈했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좀 뒤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북한 정권이 북한의 김정인 체제가 지금 점점 좀 약간 이 KBS 말로는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김정은은 완전 폭식에 자기 권력의 치해가 막 폭식에 막 먹어댔고 막 살이 푹푹 찌고 막 미사일 쏘대고 막 KBS는 어떻게 그렇게 언론 기사를 쓸 수 있었을까요? 그런 식으로 약간 되게 안 좋게 기사를 썼었군요. 썼어.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희망 문건, 계엄령 문건, 김무성 문건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세월호까지 정말 이게 기획의 의도가 정말 뭔가 느껴집니다. 섬뜩합니다. 근데 하나 네. 빠져버린 게 있는데 네.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제가 또 하나 더 봤는데 그 당시에 조중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나. 조중동 보도의 분위기만 봐도 그 당시에 급변했던 거를 약간 기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조중동 하는 거 보십시오. 완전히 국민 상대로 사기치고 있잖아요. 그 읽어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제일 처음에 중앙일보에서 어떻게 실었냐. 고위층들이 탈북하고 있다. 고위층이 탈북한다. 북한의 고위층이 탈북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어떻게 썼냐면 동아일보인가 그 국민일보. 네. 국민일보가 탈북자들이 고위층들이 많이 생기면서 망명 정부 중국의 망명 정부를 수립할까 계획을 하고 있다. 망명 정부를 수립한다. 새로운 정부를 미국에 탈북 엘리트들이 동아일보에 실었네. 엘리트들이 미국에다가 북한의 고위층들이 탈북해서 걔네들이 미국으로 망명해서 미국의 정부를 세운다는 식으로 얘기를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면 이제 미국의 힘으로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박근혜 정권이 지금 미국의 힘을 받아서 북한을 정권을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왜 얘네들이 미국으로 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말했던 10만 탈북촌을 건설하자. 그걸 현 정부에서 탈북촌을 건설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숫자도 참 10만 탈북촌. 뭐라 했냐면 박근혜가 조선일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네,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기 때문에 수용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탈북촌을 만들어라. 그들을 최대한 받아들여라 하면서 국군의 날 그때 국군의 날 창단식 그때 뭐라 했냐면 탈북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탈북민들을 환영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이렇게 다 기획해놓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있잖아. 장관님이
그분이 그분이 탈북민들이 무슨 새누리당이냐고. 탈북민들이 무슨 새누리당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전곡을 찌르셨네요 진짜.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급변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언론들이 언론이 얘기했는데 그거를 따라서 이 희망 계획을 썼다는 거죠. 희망 근데 문건을 썼다는 희망 거죠. 문건을 썼다는 건데 실제 그 당시 북한의 정권은 무너지기보다는 오히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철, 그렇죠. 김여정은 나이가 엄청 어리거든요. 우리 때죠. 네. 우리 때 나이도 그러니까 나이가 젊은 층으로 해서 저기 김정은을 지지하는 그 엘리트들, 김정은 주변의 엘리트들이 100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네네. 그게 들어본 적 있죠, 맞죠? 네. 김정은 뒤에서 그걸 조언해주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저가 지금 만으로 32세. 그러니까 김정은 나이가 저랑 같지 않나요? 33세죠. 정말 동갑이네요. 정말 이 어린.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는 우리가 뭐 북한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뭐 자꾸 뭐 반공 빨갱이냐 뭐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걸 또 다시 대응을 할 수가 있지. 맞아요. 맞지 안 그래? 네 맞아요. 잘 될 수도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솔직히. 북한 모르고 무조건 빨갱이고 다 주적이고 척살해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죽는데? 우리도 죽는데 지금. 우리 지금 바로 카우페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같은 한민족끼리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더 이상 박근혜는 그러니까 더 이상 북한 고만 이용하자고 고마. 그렇죠. 정말 대놓고 박근혜는 그 박정희 그 아버지의 전신을 이어서 우리나라를 정말 일본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너무 나는 지배하게 들어와요. 왜냐면 그 우리 지소미아 파기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북한을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엘리트 하겠다 이런 것도 그렇고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 힘들게 하면서 10억엔 건네주고 그런 것도 그렇고 정말 일본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위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박근혜 정권이나 자유한국당과 같은 이런 그 정부는 이런 그 당은 얘네들 매국노 집단들은 솔직히 그 기회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자기 자주적인 생각이 없고 미국 친밀의 거의 결정판이지 내가 봤을 때는. 사드 배치도 지금 똥 싸다가 치우지도 뭐하잖아 이거 사드 배치도. 대통령님 그래? 앞에서 연설하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 이렇게 하는 애들. 나도 니네 이게 이렇게 뭐야 초딩이야? 나도 니네 싫어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개헌 문건에 지금 그 희망 계획 문건이 희망 계획 문건이 지금 있다는 거 그거 자체만으로 지금 하태경이 얘기했던 거는 그냥 물살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태경이가 뭐 자기가 그 문건이 다른 게 또 있다는 식으로 그거는 뭐 물론 문건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네. 그 전에 문건이 있다는 건데 뭐 그게 끝난 거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 너무 계획 따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급변하는 그거를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썼을까? 그것도 이상해. 다 주거니 그러니까 받거니. 군인권센터에서 그 엄태웅 소장이 약간 흘리듯이 얘기를 했어요. 급변을 기획한 건 아닌가? 그렇죠.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기획하지 않았다면 언론이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여론화 시켜서 무너뜨리려는 입장으로 해서 미국에 개입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획이 아닐까라는 얘기도. 맞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쓸 수가 없거든 이게 디테일하게.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그 당시에 김정은과 김여정 김정은 체제는 아까 말했다시피 세대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그 군국주의에 있던 기존에 있는 북한의 그 기득권들, 북한의 기득권들 그 군국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뭐 총살도 있었고. 맞죠. 그런 일들이 계속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세대 교체가 그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악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미 언론에서는 악용을 했고 그거에 따른 문건도 만들었고 북한 체제가 조금 자기들한테는 이용해 먹기 힘든 체제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상황이 닥쳐오니까
그 북한의 여론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여론으로 만들어 조장시켜가지고 북한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다. 통일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그 최순실 이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너무 크게 터지니까 그 이제 촛불까지 이러니까 걷잡을 수 없으니까 계엄령 문건으로 갈아탄 거예요. 바로 갈아타면서 바로 디테일하게 군대까지 도입하자. 그 당시 그러면서 이제 계엄 문건 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앉히고 그 육부 참모총장이랑 국방부 장관이랑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제주 4.3 부마 항쟁 그 당시 5.18 광주 5.18 했던 그걸 그대로 써먹자 해가지고 그때 했던 문건들이 일부 그 문건들이 그 계엄 문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렇죠. 정말 그 큰 사건이 될 뻔했던 일들을 이번에 정말 임태훈 소장님께서 그 진술을 확보하셨죠.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28일 우리가 촛불 집회 초기인 2016년 10월 청와대가 희망계획 문건을 통해서 계엄령을 검토했다라는 박근혜가 그것을 검토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죠. 정말 박근혜가 진술했다고? 아니 박근혜가 그걸 봤다는 걸 문건했다고. 봤다라는 거를 이제 임태훈 소장님께서 그 진술을 확보하신 거예요. 정말 청와대가 직접 계엄령 검토에 참여했을 정황을 포착한 거죠. 근데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솔직히. 너무 무섭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서 저는 정말 대국민 대참사 아닙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거 근데 저는 이거 관련해서 빨리 특검이라든지 우리 그쵸? 특검 외쳤잖아요. 내라는 뭐 특검하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죠? 이거 피켓 좀 가져와야겠다. 정말 얘기 좀 하고 있어봐. 검찰 정말 똑같은 검찰이 그 검찰을 수사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래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되어야 되는 게 확실하고요. 정말 지들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또 하겠냐. 내란으로 계엄령 특검 해야 한다. 내라는 계엄령 특검. 네, 이거. 네, 우리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지금 거의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이 사건은 어떤 사건 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이거 지금 국가 비상사태 수준인데 우리가 좀 저번에 제가 방송에 찍었지만 죽을 뻔했거든요. 우리가 죽을 뻔했죠. 거의 뭐 죽을 다리 뻔했지. 하반신을 향해서 쏴라 뭐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해서 뭐 탱크까지 이제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전차까지 몇 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또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분들은 항상 은폐하려고 들잖아요. 그죠? 너무 우리가 밝혀내야 될 것들이 많고 경북대 그 억울한 학생 논문 그리고 총장 사건 그죠? 그 경북대 70년사 다 밝혀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세월호도 기무사 문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기무사 문건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앤데슨님 맞습니다. 네, 도미주의 좀 못잡 아시 좀 이슈가 힘들다. 왜 이렇게 이슈화가 안 맞아요. 되는지. 네, 근데 조윤천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스트레이트 보니까.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조윤천 동생이랑 뭐 미국에 다 있던데 연락 한 통 없었다는데 검찰에서 측에서. 그러니까 잡을 생각이 없었어. 게다가 그냥 가게 둔 거죠. 도망가게 둔 거지. 놔둔 거지. 그리고 무슨 국제경찰. 국제경찰이라고 해서 세계 경찰 뭐지? 까먹었어. 네. 그럼 막상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네, 국제경찰. 그 국제경찰을 공조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국제경찰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범죄를 잡아줄 수가 없대.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폴은 국내 정세에 대한 정치적인 그 범죄들은 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터폴 수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아예 그냥 인터폴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의 경찰한테 미국 경찰한테 수사를 협조했어야 되는데 아예 그러니까 뭐 협조조차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참 어이가 없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하면 잡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나 명백하게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 조현천을 수사하겠다, 조현천을 잡겠다, 강제 소환하겠다, 라고 하면 충분히 빨리 잡을 수도 있는, 생각보다 빨리 일찍 잡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 안 잡는 거예요. 그냥 그쵸. 안 잡아왔던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짜고 치는 거고. 너무 짜고 왜냐면 치고. 어차피 우리 알잖아요. 윤석열 직인 찍혀있던 거. 맞아요. 그 표창장에 찍혀있는 직위는 그런 식으로 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그러니까 군 수사단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 그것도 검찰이 영향이 있단 말이야. 관계가 있단 말이야. 군 수사단도 제대로 안 했다는 거는 아예 맞아요. 그냥 아예 안 했다는, 아예 덮으려고 환장했는 거야 그냥. 정말 지들끼리 그러니까 정말. 지금 이런 생각 드니까 나는 솔직히 이런 생각 내가 너무 아니라 생각했어. 내가 너무 좀 그래 마음이 지금 이제 와서. 뭐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 하고 계셔가지고 나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적폐청산 제조사담화 외치시고 할 때 나는 이제 뭔가 바뀌는구나. 진짜 그렇게 청와대 생각했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래도 그 대통령만 되는 게 아니잖아. 그 인사권 다 바뀌어야지. 대통령님만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 대통령님을 같이 믿고 동하는 동료들, 동반자들이 같이 인선을 꾸려가지고 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윤석열이 잘못된 거죠. 아니 그래도 버거웠던 거야. 맞아. 우리가 그동안 그 청와대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군수사단이라는 거는 현 정부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시 조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사단인데, 그것마저 이렇게 무마돼 버렸다는 거는 지금 정부를 무시한 태도 아니야? 너무나 무시하고 있죠.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 이래봤자 우리는 덮어볼 거다. 우리 지금 그만큼의 적폐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강하다는 거야. 이게 정말. 우리 10월 말에 엄청 문재인 대통령님과 부산에서 엄청난 일이 있는데 다 묻히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협정과 그리고 우리 많이 잡혀 있는 것들이 정말 다 묻히고 있어요.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님 하시면 우리 가서 막 바꿔 써줘.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이게 국제 평화와 또 돈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일들인데 정말 이 검찰 개혁 한중일? 그쵸. 한중일 FTA 한 거. 그쵸. 이번에 11월 말에 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맘 놓고 나라로 나가가지고 그런 걸 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여기 태국에서 이번에 11월 3일날 개최 11월 말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튼튼한 포석을 마련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재확인을 하고 또 책임 있는 영내 중견 국가로서 인상을 제고. 어쨌든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 뛰어다니시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힘을 실어드려야 되는데 그죠? 적폐하고 싸우기도 바쁘신 거지. 근데 너무 지금 힘듭니다, 진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아세안 쪽에 이렇게 순방을 많이 하신 분은 최초라며. 이렇게 제일 많이 하신 분들은 1위 하셨죠. 근데 포춘지. 근데 이제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아시아권을 되게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맞습니다. 그 나라에다 정부적인 관계, 정부적인 경제 협력적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문화적인 협력 관계는 그동안 이뤄왔지만 지금 이토록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경제 협력을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이러한 움직임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 우리 그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고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인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보수라고 하면, 맞아요. 제대로 된 보수라고 하면 이거는 응원할 건 응원해줘야 되고 지지할 건 지지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은 그냥 보수가 아니야. 그 사과가 보수가 아니고 그냥 쓰레기들이야. 그 쓰레기들 그냥 다 이게 쓸어버려야 돼 그냥. 사과가 썩어서 벌레가 물고 무조건 하면 반대야, 이 새끼들 진짜. 무조건. 사과가 썩어서 욕하면 안 돼. 벌레가 일고 하면 그 부분을 도려내서 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사해야 돼가지고 도려내야 될 일도 너무 많은데 이 검찰이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검찰이 썩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특검 해야 되고 무조건 대통령
공수처 설치를 해야 하는 거죠. 대통령 그 기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행안부 산하. 그쵸. 네. 우리 12월 3일 날 행정부 산하 아닙니까? 행정부 패스트 상권 분립에. 패스트트랙 12월 3일에 이제 해야 될 텐데 너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설치 국회를 압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아요. 뭐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이제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는 촛불 또 들어야 된다는 거. 맞아요. 예,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얘기하시는 지금 수호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이거를 맞아요. 국민들이 외치는 동시에 우리는 현 정부를 지켜야 된다는 촛불도 같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엄령 문건만 봐도 현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청와대에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야? 다 가렸고 자기 다 숨기고 그래서 그러기 바빴는데 맞아요. 이게 솔직히 내 입장에서 회사 사장한테 회사 사장이 직원한테 일을 시켜놨는데 이딴 식으로 일해놓고 대충 했습니다 덮어버리고 자기들끼리는 저거들끼리 쿵짝쿵짝하고 다 넘어가고 그쵸. 이 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고 솔직히 외롭거든요. 왜냐면 내 부하인데 내 부하한테 맡기고 일을 처리하라고 해놨는데 제대로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진짜. 그래서 정말 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우리 하나로 뭉쳐야 된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뭐 당원이 아닐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우리가 공수처와 검찰 개혁을 원하는 건 국민들 목소리 우리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자꾸 세력들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힘들이 있잖아요. 그 너무 우리 힘들어요. 우리 여의도 집회, 서초 집회, 뭐 어디 집회 우리 같이 가서 뜨겁게 외치고 우리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건 정말 맞아요. 근데 여기선 저기 욕하고 여기선 여기 욕하고 심지어 요즘은 민주당 표 그려놓고 막 탈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번에 것들 방송에도 했었지만 너무 이건 아니다. 우리가 공통점을 바라고 하나를 보고 뭉쳐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이 지금 엉망인데 오히려 지금 이해찬 대표님을 더 응원하자 응원 네. 릴레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네네네. 네 지금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지금 움직임이 좀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깨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사태를 미리 파악한 거예요. 맞습니다. 얘는 좋됐다 걸릴 뻔해 이래 생각된 거죠. 우리 파악 안 했으면 민주당 또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그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찬, 수아라. 네 그리고 라는 그리고 저는 11월 3 이번 주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강남 가가지고 그 소리 질러가면서 외치면 괜히 또 부모님들한테 괜히 피해 끼치고 하니까 맞아요. 좀 체력을 증진해놨다 촛불 열심히 갈았다가 30일 날 국회가 제대로 하는지 안 되면 국회 폭발시킨다는 생각으로 진짜 정말 촛불 엄청나게 크게 가라고 횃불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30일 날 여의도로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구도 수능 이후에 또 이제 힘을 모아서 올라가서 공수처 될 때까지 검찰 개혁 될 때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함께 해야 되고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대통령님 또 맞아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데 자신의 권한을 마음대로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위공직자를 국민의 편으로 감시할 수 있는 공수처 설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정말. 계엄령 문건에서도 이게 느껴졌어. 군 수사단의 그거 하나만으로. 그리고 세월호도 그렇고 세월호 지금 특별수사단 또 완전히 그 권한 남용하는 검찰 떡검들 그 인간들이 그걸 자기들이 만들어갖고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떠들고 있잖아 지금 뻔뻔하게.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너무 걱정이에요. 이 집을 지킨다는 게 가장이 집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 아들, 딸, 아내 지키는 것도 힘든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빠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님이잖아요. 이 가장이 집을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외부의 적과 싸우려고 하고 내부의 적과 싸우려고 하고 또 해외 순방도 가야 되고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가 정말 뭉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